토성 최대이자 최초로 발견된 위성. 지구를 제외하면 인류가 아는 한 완전한 수권을 가진 유일한 천체. 인류가 아는 한 정상적인 대기를 가진 유일한 위성. 그리고 외계 생명체가 서식할 가능성이 있는 천체.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는 모두 태양계에서도 특히 흥미로운 천체 중 하나인 타이탄을 말한 것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이곳은 토픽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타이탄에 대한 내용과 어디까지 연구가 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평범하지 않은 위성. 타이탄은 네덜란드 천문학자 크리스티안 하위언스에 의해 1655년에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토성을 관찰하던 중 토성 주위를 대형 위성이 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재미있게도 그는 곧 이 천체의 공전 주기가 대략 16일이라는 것을 거의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다만 발견한 천체의 명칭은 전혀 떠올리지 못했는데요. 당초 타이탄은 단지 토성의 위성이라고만 불렸는데 그 밖의 위성이 발견되자 하위언스 위성이나 토성 제6위성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타이탄이라는 명칭이 쓰이게 된 건 1847년 위대한 윌리엄 허셜의 아들 존 허셜이 그렇게 불렀던 것이 계기입니다. 타이탄은 상당히 대형 위성으로 크기는 수성을 웃돌지만 토성과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원시적인 망원경으로 조사하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과학자들은 이 위성이 어딘가 단조롭다라는 걸 일찍부터 깨닫고 있었는데요. 달이나 다른 위성에서는 어떤 구조를 볼 수 있는 반면 타이탄은 노란 모노톤처럼 보였습니다. 1907년 과학자들은 토성 최대 위성 타이탄에는 두꺼운 대기가 있고 그것 때문에 표면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닐까 추측했습니다. 그로부터 37년 후인 1944년, 이 가설이 옳다는 것이 확인되었죠. 분광기를 이용한 관측에서 타이탄에는 실제로 대기가 존재하고 거기에는 대량의 메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 후 35년 동안은 타이탄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연구도 거의 없었습니다. 당시는 태양계에 있는 더 큰 천체도 별로 연구되지 않았고요. 게다가 먼 곳의 항성이나 은하를 조사하는 방법이 현저하게 발전했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가뜩이나 조사하기 어려운 위성인데 아무에게도 필요가 없는 존재였던 것이죠. 대기가 있는 것조차 드문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았는데요. 이 위성이 태양계에서 유례가 없는 천체라는 건 지금이기에 알려질 수 있었던 사실입니다. 또한 타이탄이 생명의 요람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의 상식으로는 생명에는 태양광이 필수적이었지만 타이탄에는 태양광이 거의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태양 자체가 멀리 있고 태양광은 대기에 가려져 있었죠. 생명이 빛이 없어도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건 블랙 스모커가 발견된 1970년대에 이르러서입니다. 타이탄의 첫 번째 사진이 촬영된 것도 바로 이때였죠. 먼 세계의 포토 세션. 최초로 타이탄에 근접 플라이바이하여 촬영에 성공한 인공위성은 1979년 파이어니어 11호입니다. 하지만 이때의 사진은 화질이 그다지 좋지 않아서 타이탄은 오렌지색이고 대기가 있어 춥다는 사실 정도밖에 알 수 없었습니다. 전부 다 사진이 없어도 알 수 있는 것들 뿐이었죠. 다행히도 그 이듬해 보이저 1호가 타이탄 도달에 성공했습니다. 보다 고도의 기기를 통해 타이탄을 더욱 상세하게 조사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그동안 지루한 위성으로만 여겨졌던 타이탄이 사실 그리 지루한 천체가 아니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된 것도 바로 이 무렵입니다. 특히 타이탄은 단순히 대기를 가진 것뿐만이 아니라 그 대기는 지구 대기의 질량을 상회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는 비교적 소형 천체에는 대기를 유지할 만한 중력이 없고 제대로 된 대기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당시의 많은 상식들과 모순되는 것이었죠.
또한 타이탄의 대기 조성도 밝혀졌습니다. 타이탄의 대기는 질소가 98%, 메탄이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0.5%는 기타 다양한 가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기 두께는 약 400km, 타이탄 표면의 기압은 지구 표면의 1.5배에 해당합니다. 타이탄의 이러한 성질로 인해 안타깝게도 표면을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타이탄의 대기는 메탄 구름과 유기화합물로 이루어진 오렌지색 스모그로 항시 덮여 있습니다. 이후 유명한 허블 우주망원경 등으로 수년간 타이탄의 정기적인 관측이 이루어졌지만 표면에 대해서는 극관이 없다는 등 간접적인 정보만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인 2000년대 중반까지는 토성 위성 타이탄의 짙은 구름 아래 무엇이 숨어 있는지 과학자들은 다양한 설을 제기해왔는데요. 표면에는 액체 탄화수소 바다나 그와 비슷한 것이 있을 것이라 추측하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카시니 하위언스가 타이탄에 도달한 2004년, 우리는 비로소 타이탄의 신비로운 세계를 제대로 조사할 수 있었습니다. 레이더 장치로 타이탄 표면의 조사를 실시해 타이탄에 내린 하위언스 프로브에 의해 표면을 처음 촬영하는 것에 성공한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과학자들의 대담한 예상을 뒷받침해주는 결과가 발견되었습니다. 타이탄은 지구와 마찬가지로 본격적인 수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다만 그곳에 있는 것은 물이 아니라 액체 탄화수소인 메탄이나 에탄입니다. 타이탄에는 적어도 3개의 바다, 혹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매우 큰 호수가 있는데요. 각각 크라켄해, 풍가해, 리게이아해라고 불립니다. 이 바다들에는 빗물로 가득 찬 몇 개의 강이 흘러들고 있는데요. 타이탄 바다에는 빙하가 존재할 가능성도 있지만 아직 발견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타이탄의 수권이 지구의 수권과 다른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타이탄에는 항구적인 수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이탄의 계절이 아주 긴, 대략 7년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타이탄에서는 한쪽 반구가 여름을 맞이하고 있을 때 액체 탄화수소가 완전히 증발하여 대기의 흐름을 타고 겨울 쪽 반구로 운반됩니다. 거기서 비가 와서 쏟아져서 새로운 수역을 만들어냅니다. 타이탄 관측 시 북반구에는 2개의 큰 수역이 있었던 반면 남반구에는 하나도 없었던 것도 바로 이것으로 설명이 됩니다. 재미있게도 타이탄에는 탄화수소의 수권에 더해 지표가 아닌 지하에 평범한 물이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타이탄은 이른바 설선 건너편에 있습니다. 즉 타이탄과 같은 천체의 대부분은 표면 아래의 멘틀이 암석이 아니라 얼음인 것입니다. 토성의 중력에 의해 타이탄 내부가 따뜻해지면서 이 멘틀은 목성의 위성 유로파 지하에 있는 것과 같은 바다가 됩니다. 타이탄에 생명이 존재할 가능성은 있는 것일까요? 이건 아주 어려운 문제예요. 기본적으로 타이탄의 조건은 태양에 데워지기 전에 초기의 지구와 비슷하다고 과학자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보다는 역시 지구 쪽이 더 온난했죠. 또한 이 위성에는 유기분자가 풍부하게 존재하지만 극히 단순한 유기분자에서 극히 원시적인 세포에 이르기까진 무척이나 긴 여정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타이탄이 생긴 후 45억 년이 경과했으니 가능성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만약 타이탄 지하에 바다가 존재한다면 생명 탄생의 가능성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토성의 위성을 제대로 조사할 수 있고 타이탄의 표면과 지하에서 서로 관련이 없는 2개의 외계 생명권을 발견할 수 있다면 더욱 흥미로워지겠죠. 아마 생물학에 있어서의 큰 브레이크스루가 될 뿐 아니라 우리 지구의 생물의 진화에 대한 이해도도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창에 의견을 적어주세요. 즐겁게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채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이 영상을 SNS에서 친구들과 공유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우주 팬들과 과학 팬들의 커뮤니티를 더 넓히기 위해서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그럼 잠시 동안 작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